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조선일보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에 관한 한 조선일보스럽지를 못했습니다. 과거에 이준석 띄우던 거하고 똑같은 행태로 띄우기 하다가 이제는 비로소 한동훈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오늘 사설은 너무 멋있는 사설입니다. 김 여사 문제 해결이 필요하나 지금 한 대표식으로는 되겠나? 되겠나? 이게 제목인데 되겠나 하고 물어보는 것은 바로 안 된다라는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자, 한 대표식으로는 되겠나? 안 된다. 이미 늦었다. 자, 이 보수가 정말 헤쳐나가기 문재인 5년 동안의 그 적폐를 딛고 헤쳐나간 윤석열 대통령의 그 허리를 부숴버리려고 달려든 자가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배신자 아이콘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동력의 원천인 소위 보수적인 우리 가치와 자유민주적인 이 가치를 흔들어댔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아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분열로 빠뜨리고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려 했던 그런 자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설자에 의하면 말이죠, 김 여사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한 대표식으로 되겠나? 이 얘기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의 완곡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어저께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혁 동력을 위해서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 이래놓고 뭐라고 그랬느냐.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규정하면서도 하는 거 보면은 절체절명의 보수가 위기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사욕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보수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보수를 파괴시키는 동력으로 작동된다는 것은 삼척동다도 잘 압니다. 더더욱이 여권의 대표가 말이죠. 여당의 대표가 그럴 때는 벌써 이거는 막장으로 달려 들어갔던 겁니다. 벌써 탄광촌의 막장으로 한동훈은 들어갔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혹시 자기가 대통령이나 차기에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하나의 환상과 착각에 의해서. 그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수를 파괴한 자가, 파괴 인성을 가진 자가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배웠습니다. 검사로서는 죄 없는 사람도 검사를 만들어내는 한동훈의 특별한, 아주 특별한 소위 말해서 기술이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그는 절대로 정치 세계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고사하고 지금 보수가 남아있는 그 상황까지 괴멸시키려고 했다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어저께 제가 이렇게 유심히 그가 그 100일 기자회견을 들어봤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어저께 말한 행간이 아니고 딱 공식적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수평 관계를 유지하겠다. 지가 대통령입니까? 아니, 한동훈이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급입니까? 급이 뭡니까? 자기의 급이 장관이었습니까? 법무장관 때 뭐 했습니까? 적폐청산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대통령을 잘 보위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니,
말을 해보세요. 지난 2년 동안 법무장관 하면서 뭘 했습니까? 한 게 있죠. 법사위원회 가서 사이다 발언들 가끔 하는 거. 그거 얄팍한 재치로 충분히 그때 억눌렸던 이 문정권 시대에 억눌렸던 그 특히 입법부의 그 민주당 악동들 있죠. 그때 소수 악동들 그 악동들 아주 물리치는 그것이 통쾌했습니다. 저도 박수 쳤어요. 네. 그것이 대통령의 덕목으로 또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덕목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 기술자. 말 참 잘한다. 대응을 잘한다. 그러면서 자기 제스처를 한껏 누리면서 소위 탤런트화 됐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전혀 다르다. 정치는 우선 인기몰이는 됐을지언정 정치는 깊은 인간의 맛을 낼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한동훈이 인간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그의 지지자 외에는 없을 겁니다. 왜? 배신의 아이콘으로 우뚝 선 한동훈처럼 배신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꽤 있습니다. 시저를 죽인 브루터스, 비서실장 같은 브루터스, 유승민, 그 다음 한동훈입니다. 그런 유형입니다. 브루터스보다 더한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지간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 192석이라는 이 정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선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192석의 그자들하고 싸워가면서 홀로 대한민국 이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어간 문재인 정권 돈 하나 남기지 않은 이 메마른 대한민국 정치정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게 뭡니까? 윤석열이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엄청난 것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김여정이한테 휘청휘청 꼼짝꼼짝 못하고 한 발 미사일 팡팡 쏘아대고 그럼 아침에 신문에 딱 보면 미사일 쏘았다. 어디를 향해서 쏘았다. 국가안보회의도요. 그 문재인은 2번인가 3번인가밖에 참석 안 했답니다. 대통령이 참석해야 되는 국가안보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안보에는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남쪽 대통령입니다 했던 평양에서의 연설. 그것도 누가 그 평양 가락했습니까? 지 혼자 가가지고 지 혼자 도보다리에서 또 만나가지고 국가 중대한 비밀격인 USB를 넘기고 아직까지 미스테리에 빠게 만든 그의 행각.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해서 대한민국 군을 완전히 당나라 군대로 만들었던 대한민국 그 당시 명색이 대통령 문재인. 이 자는 크게 벌 받아야 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벌 받아야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동훈은 그를 보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원석이가 보호한다고 생각했죠. 아니 맨 처음에는 대통령이 그때 검찰총장을 임명해 줘서 좀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받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채근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동훈을 건너서 채근하겠더니 한동훈은 예서 해놓고서 행동을 안 합니다. 왜?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시간이 가나 저제나 이제나 보수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적폐청산을 해달라고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저 대통령은 문재인을 봐준다. 처음에 이렇게 됐다. 이원석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기는 거기서 싹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원석 추천을 한동훈이가 했어요.
강력한 후보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을 세운 사람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김건희 여사 카톡을 갖다가 320 몇 번이나 해가지고 보통 사람 카톡 320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친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일십을 해요? 문자를 씹어요? 당대표 됐다고, 아니, 비상대책위원장 됐다고, 이제 정치권에서 자기 인기가 커졌다고 일십을 해요? 그건 인간이 덜 떼먹었을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들 흔히 합니다. 갑자기 어저께 320, 30번 카톡하다가 일십을 한다는 것. 그 속에 아주 중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영부인의 중대한 메시지. 내가 당대표가 사과하라면 사과하겠습니다. 이런 중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일십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할 때 속칭 카톡이 320, 30번 하는데 대통령께 입김은 없었겠습니까? 증거는 없지만 입김, 상식적으로 입김이 없었겠습니까? 대통령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는 한동훈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성 가지고 무슨 당대표를 합니까? 이게 진짜가 알려졌으면요, 당대표 안 되죠.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뭐라 하냐면 자기는 63%로 됐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달라지고 이제 그 다음에 베일이 벗겨지니까 지금 하면은, 모든 것을 뻘거벗고서 한번 목욕탕에서 뻘거벗고 심사를 받는다 생각하면은 이제는 뻘거벗긴 상태에서 심사받으면 60%가 6%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마이너스 프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취임 100일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수평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또 하구나. 당대표 출전할 때 수평 관계를 얘기하더니 또 어제 취임 100일에서 수평 관계를 하겠다는 건 변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좀 미안하지만 좋은 말 할 때 나가주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계멸을 바로 직전에 당신이 그 직전까지 몰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모래알 같은 이 보수들을 다시 단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은 당신이 조용히 떠나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락한 것은 한동훈이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여러분 잘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비대위로 가고 난 다음부터 비판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곤두박질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수 불림을 한 겁니다. 아니, 은혜로운 사람에게 원수 불림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논리도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심보가 아주 고약한 겁니다. 인간에서는 그런 심보를 가진 자를 배신자라고 합니다. 배신자는 어떻게 처단하느냐. 그 문제 가지고 역사는 항상 논리적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복이라든가 배신자의 처단이라든가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의 용도는 폐기됐다. 한동훈의 용도는 폐기됐다. 다시 말하자면 한동훈의 걸었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바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당신은 취임 100일 아니라 취임 1000일이 되더라도 당신은 변화될 수 없는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시암 로우가 항상 당신에게 작동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인간의 기본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과 함께 가라. 6월 14일까지 꼭 손을 잡고 가도록 해라. 인간은 가다가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싸우고 하지만 가서 무릎 딱 꿇고 빌어라. 인간적으로 일단 빌어라.
그리고 허용을 받아라. 그리고 국민들 앞에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당신은 대통령의 그 깊은 포용력으로 당신은 이길 수 있을 거다. 우리 대통령은 말이죠. 큰 업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국가 안보를 확실하게 해놓은 분이 바로 우리 대통령이다. 안보를 망친 자는 바로 문재인이고 그 망친 그 안보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핵 확장 억제 그룹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치 못한 한미일을 갖다가 결속을 시켜서 윤석열이가 한미일을 결속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 클럽이 바로 뭐냐? NCG 그룹, 핵 확장 억제 그룹 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지탱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엄청난 업적이 있는 분입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감히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극좌파들, 좌파 대통령들 한번 보시오. 이 노무현, 김대중, 그리고 악랄한 저 문재인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어떻게 초토화시켰습니까? 잘 알죠? 이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퍼주기 하고 아주 돈도 완전히 그냥 다 고갈시켜 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인기를 유지하고 돈 퍼줍니다. 계속. 그리고 뭘 했습니까? 북한에 예스 남쪽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했습니다. 남쪽 대통령은 여적죄나 이적죄에 해당되죠. 왜? 대한민국은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그 영토조항을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배하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남쪽 대통령으로 적장 국무위원장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그 바로 앞에서 연설을 한 겁니다. 남쪽 대통령입니다. 그자가 지금까지 말썽을 부리는데 요즘은 딸이 좀 말썽을 부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딸이 잘못된 게 아니고 문재인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딸은 뭘 잘못된 게 뭐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받고 조사받으면 되는 거고 재판받으면 되는 거지만 이 문재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놨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안보, 초토화시킨 국가안보 그리고 대못을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다 대못을 90% 완전히 다 박아놓고 나갔죠. 이 박아놓고 나간 대못이 지금도 40%가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2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거는 얼마나 흉측한 흉물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면 일괄 사퇴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사퇴도 하지 않고 뻗태기 해가지고 거기서 저항하면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융성시키는데 목표를 두지 않고 문재인 꼬북 노릇하는데 매진을 한 자들이니까 이게 대못 아니라 이거는 흉측한 대한민국의 대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대통령은 국가 안보의 가장 핵심인 핵 확장 억제 그룹을 만들어서 나토에서 또 유럽 여러 국가에서 윤석열 하면은 어떻게 그런 클럽을 만들 수가 있는가. 핵 확장 억제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토보다 훨씬 나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아주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한동훈이 좁쌀만한 한동훈이가 어디서 대통령한테 대들고 대통령을 갖다 쑤셔대고 합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즉각 퇴진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정치권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져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보수를 괴멸시킨 바로 장본인이야. 드디어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 보니까 말이죠. 뭐 사설 제가 보니까 한 대표는 마지막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대표는 100일 전 당대표 당선 당시 내 정치적 목표는 윤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했지만 상황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왜? 수평적 관계를 하는데 그 상황이 바로 가겠습니까? 수평으로 갈 수밖에 해요. 수평선은 영원히 수평선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미리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거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면담을 하고 공개적으로 전부 대통령 까대기해서 대통령을 코너에 몰아넣고 그리고 딱 대통령 면담하기 3시간 전에 이재명한테 탁 연락해가지고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이제 만나겠습니다 해서 암시는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과 이런 여러 가지 탄핵에 협조를 할 거야 하겠다라는 암시를 무언으로 압력을 주면서 대통령한테 카드로 레버리지로 그걸 갖다 집어넣습니다. 지렛대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피레미가 머리를 쓴다고 썼구나. 그거 누가 모르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데 피레미의 생각을 몰라보겠느냐. 얼마나 불쾌했느냐. 피레미한테 맨날 뭐 물린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피레미, 독성 피레미. 국민들이 지금 이 독성 피레미를 제거하자라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보수를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목표입니다. 한동훈은 떠나줘야 된다. 한동훈은 이재명을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 근자에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네.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하나도 안 합니다. 왜요? 한동훈이가 목표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윤석열을 지금 물리치는 거예요. 이재명을 활용해서 이 대통령을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인생의 자기의 목표입니다. 이미 그거 드러났잖아요. EJ라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대표 한동훈은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될 시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자들. 순수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말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생긴 용모로 또는 말 잘하는 재치로 누구말마다 키도 헌출하고 키높이 구두도 뭐 신건 말건 하여튼 키는 원래 크지 않습니까? 멋지고 안경을 벗어도 멋이 있을 텐데 왜 안경을 쓰는지는 모르겠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기 취향이죠. 하여튼 인간은 멋지게 살 필요가 있으니까 멋진 사람이 멋진 머리를 쓰고 멋지게 대통령을 잘 모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겉멋은 멋이 있을지 몰라도 속에 인간이 담고 있는 인간미, 인성, 인간의 도덕성, 윤리성, 가장 중요한 소중한 인간의 의리, 인간의 신뢰, 이것이 없어지면요 끝입니다. 사설자 말미에 아까 읽다 말았습니다만 좀 꾸짖지 않고 이제 칭찬을 하는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대표는 100일 전 당대표 당선 당시 내 정치적 목표는 윤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했지만 상황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당정 갈등은 악화됐고 지지율 하락으로 개혁 동력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해도 한 대표에게 돌아봐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이 얘기는 무지하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요 99%가 한동훈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볼륨이 좀 다르다고요. 한동훈은 물론 대통령실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죠. 뭐냐 김건희 여사 문제. 왜 그런 갈등 요소들을 자꾸 유발시키느냐. 아니 지금까지 증거는 없어요. 다 주장입니다. 주장.
의혹들 다 붙어 있어요. 의혹들. 하나도 증거가 증명이 안 된 것들이에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면 진중권이가 까발린 59분인가 57분인가 그 전화 통화한 그 내용들. 하여튼 철저하게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려고 노력했던 진중권에게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폭로들하는 이 좌파들 말이 앙뚜안했더라고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영부인을 모해하고 모함했던 바로 그자가 한동훈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그 말 맞다 이거에 이런 암시를 준 겁니다. 김경률이가 말을 하고 그 다음 날은 논평을 딱 하면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 맞다 이거지. 그게 김경률이 말이 맞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치고받고 빠지고 치고받고 빠지고 치고받고 빠지고 하다가 이 펀치를 갖다가 약한 펀치를 여러 번 두드리다가 결국은 KO되는 법인데 대통령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됐지만 그는 엄청나게 강인하더라고요. 지금 다시 딱 그냥 배에 힘 딱 주고 근육 작동이 돼가지고 한동훈 펀치로는 윤석열 넘어 안 갑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네. 한동훈은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책임이라 해도 한 대표에게 돌아봐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많다. 이게 사설자 말미예요. 조선일보 사설자입니다. 조선일보는 한동훈을 얼마나 아름답게 칼날을 칠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느낌이 그렇다. 저의 주관적 느낌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설은요. 이제 생각이 냉철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역시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의 길을 가고 있다. 예. 대한민국 중추 언론으로서의 핵심 언론의 길을 가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한동훈은 해가 태양이 기울었습니다. 이제 빨리 떠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 바로 어저께 취임 100일째 수평적 대통령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싸워보겠다 했지만 헛소리 하지 마. 당신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보수 세력이 아니야. 당신은 이미 기회주의자로서 중간파로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이야. 유근일 조선일보 주필이 당신을 딱 지명은 안 했지만 대충 누구라면 알겠군 자유주의가 전혀 아닌 기회주의 중간파. 당신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 절대로 보수가 괴멸 안 됩니다. 보수는 강건합니다. 보수는 느슨한 것 같지만 촘촘히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기반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주의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